국민들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찍는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습니다. 다수당으로서 횡포하고 독재하고 날치기 통과에 상임위원장 독식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왜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교체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교체하는 것이 정치 교체 아닙니까?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말 유세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판세 그리고 남은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의 원희룡 정책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전투표 정말 역대 최고 투표율인데 네. 근데 양 당에서 이거 분석하는 게 좀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투표함에 들어가는 표를 어떻게 일일이 알겠습니까? 네. 네. 근데 큰 양쪽의 움직임을 보면 네. 큰 흐름을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양쪽 다 최대로 결집을 하고 투표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따른 그 역풍이 불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 사전투표율을 봤을 때요. 이재명 후보 정치적 고향이라고 부리는 경기도 쪽은 좀 낮거든요. 이건 네. 좀 민심이 반영된 걸로 보시는지요? 그것도 해석하는 사람 다 자기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예.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지지를 호소해 왔으니까 예.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로의 기싸움 여기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누가 하나만. 알겠어요? 예. 예, 지역별로 하나만 더요. 그 경북 쪽이요. 네. 그 국민의힘 특히 영남 쪽은 텃밭이라 불리는데 경북 제외하고는 평균 밑돌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표가 네. 3일이나 투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네. 유권자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하기보다는 최후의 한 표라도 더 투표 동료를 해서 네.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사전투표 이거 이틀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 선관위 항의 방문했고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절대 부정 소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인 부정까지는 차마 저희들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네. 이게 확진자 투표가 이 일반 유권자 투표랑 시간대가 겹치면서 혼선이 예상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했고요. 네. 나아가서는 이게 너무나 무능할 뿐만 아니라 혼선이 예상되는데 방범 등도 다 꺼놓고 CCTV도 다 꺼놓고 만약에 집주인이 딴 데 놀러 갔다. 예. 이 상황을 과연 관리 의무를 다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예. 그걸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해주겠습니까? 실수 같지 않은 실수다. 예. 예. 고의성 실수다. 선관위원장이요. 예. 더 이상 뒤늦게 변명하고 그래봐야 구차해질 뿐이고요. 예. 즉각 사퇴하시고 비상체제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정희 위원장 근무도 안 나왔으니 그리고 부실 관리했으니 책임져라. 출근 가장 위급한 상황에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뭐하러 그 자리 지키고 있나요? 예. 명예직인가요? 선관위원장이? 네. 그리고
9명의 선관위원을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 3명. 예. 대법원장 아시다시피 다 그 민주당 성향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고요. 국회에서는 야당 추천목 한 사람 넣으라는 거에 대해서도 극력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냥 민주당 일색으로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벌어지니까 예. 도대체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그 견제 시스템을 다 마비시켜놓고 믿어달라 그러면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라는 그 기초 원리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민주주의는 불신과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것을 다 마비시켜놓고 믿어달라? 이게 자칭 민주화 세력 맞습니까? 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투표 이틀 뒤에 관리를.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 그 대안을 다 만들고요. 예. 그 야당 추천 참관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뭐 더 강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네. 감시와 견제 장치를 스스로 더 보강해서 예. 국민들한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상황을 통해서 믿게끔 만들어야지. 네. 상황은 도둑이 들어오든 낯선 사람이 침입하든 아무런 방비가 안 되게끔 이걸 오히려 다 망가뜨려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자기네들끼리만 지금 선관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믿으라고요? 이게 너무나 참 기가 찹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선관위원장 사퇴하고요. 예. 야당의 감시 체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월 9일 이틀 남았는데요. 전반적인 요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8%포인트 이상 격차 승리 이렇게 장담하던데요. 아이고, 네. 그 여론조사라는 거와 투표라는 건 늘 격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거고요. 예. 저희는 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그 시점에서가 평균 한 3% 위아래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태로 투표장으로 갔기 때문에 투표 열기가 양쪽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 예. 아마 뭐 그게 크게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1% 차이라는 게 3천만 명이 투표한다고 치면은 예. 1%가 30만 표 차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도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역대 선거에 비춰봤을 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희룡 본부장님 제주지사 지내셨는데 원래도 본거지이기도 하시고요. 근데 제주도 유세를 취소했습니까? 취소가 아니고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예. 원래 오늘 오전에 제주를 아무튼 방문하는 동선을 짰다가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워낙 수도권을 지난 며칠간 집중적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수도권이나 제주냐 하는데 선대본에서는 일단 그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도록 하고 대신 저를 급히 제주도로 파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가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세하고 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그 판세 좀 보시죠. 그 방금 전에 제가 민주당의 강훈식 본부장 인터뷰했는데 뭐 3%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단일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역풍 이런 게 좀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희망을 걸 게 그거밖에 없나 보죠. 뭐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희망사항이다 여전히. 예, 네네. 그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단일화 선언한 이후에 토요일부터 합세했죠. 그 윤석열 후보와 함께 네네. 유세. 현장 반응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와 있느라고 못 봤습니다. 그러세요? 예. 언제 가셨길래? 예. 아니 예. 지난번 이준석 대표 올 때 금요일인가 왔다가 그러세요? 서울 복귀했다가 또 급히 왔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러셨군요. 그럼 뭐 전해드리시는 반응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 있을 텐데요. 그 단일화에 대한 반응요? 아니요, 그 현장 유세 현장에서의 그 반응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그 합류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단일화 때문에 걱정하고 가슴 졸이던 분들은 예.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는 분위기고요. 네. 대신에 단일화를 위해서 끝까지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라고 하던 분들이 막판에
투표를 할지 하면 어느 쪽을 더 많이 할지 물론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그걸 계산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따진다면 네. 나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몇 표가 오고 갔냐 이런 산술 계산보다도 예. 정치가 이 통합이라는 큰 메시지와 흐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그 점에서는 표 숫자로 셀 수 없는 예. 그런 힘을 얻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즘 깜깜이 기간이긴 한데 어쨌든 조사는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뭐 그거는 사실 여기서 예,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하죠. 뭐 원희룡 부원장께서 느끼시는 체감 지수 이런 것 좀 예. 만약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 신호가 잡힌다 그러면 예. 우선 저를 이렇게 제주도에 가만 놔두질 않겠죠. 예. 캠프에서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 지지층 그 흡수요. 뭐 아까 잠깐 그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호남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호남 쪽에서.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한 지지 여부보다도 예. 그게 뭐랄까 자기의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하는 하나의 어떤 명분, 분위기 이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명분요? 그래서 예. 이 안철수 단일화로 인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찍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어쩌면 또 안철수 후보가 가는 걸 보니까 또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그걸 저 정치 그 소신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반대로 가는. 근데 그런 게 그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가 그래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그 요인으로 쓰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호남 쪽에서 중도층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을 명분을 하나 더 마련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호남 이 30% 득표론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목표치고요. 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나오면 저희로서야 이건 뭐 역사적인 일일 텐데 네. 그보다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과거의 선거보다는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건 믿습니다. 예. 그건 느낌이 있는 거니까요. 네. 느낌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정부 있잖아요. 이 통합정부란 말을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민주당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차이가 뭡니까 이게? 통합정부. 이게 그 선거에서 이기는 이런 이 집권의 기반이 이제 막상 집권을 해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국정 운영의 그 기반이 자기가 득표한 기반보다 넓어져야 이게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좁혀지는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게 역대 정권들의 교훈이었고요. 그래서 통합정부라는 것은 곧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한다라는 것하고 바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자기 것을 많이 양보해야 되고 민심 앞에 겸허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니까 근본적인 어떤 자세라든지 국정 운영을 해나갈 그 정치적인 자신의 그 입장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국정 철학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건데요. 통합정부로 잡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으로 공략해야 될 부동층 사실 여성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층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게 또 민주당에서 많이 이제 공격하면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의 능력이라든지 혹시 또 검찰에 둘러싸일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마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정말 많은 능력자들을 포용하는 정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색을 탈색하면서 진정한 그 겸손하고 통합적인 정부가 되겠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느냐, 배달하느냐. 거기에 승부가 있고 또 그게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본부장께서는요, 사실 그 경선 때부터 대장동 일타 강사 네. 자처하셨고 또 그렇게 또 인정도 받으셨는데, 근데 또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요. 네. 김만배 씨 녹취록, 음성 파일 이거 나왔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예. 분석하면서 지금 예. 페이스북 올리다가 지금 인터뷰하는 건데요. 아, 그러세요?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예. 첫 번째로는 그 지난해 8월 31일 예. 그 경기경제신문에서 첫 그 보도된 다음에 9월 14일 날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부인하는 그 성명을 입장 발표를 한 그 다음 날 9월 15일 날 예. 김만배 씨랑 거기에 옛날 언론사 대선배인 뉴스타파 지금 그 신모 기자랑 예. 서로 대화를 해서 만들었다는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예. 시점 자체가 예. 이미 사건이 다 터진 다음에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그게 스토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인끼리 앉아서 녹취한 사후 녹취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어젯밤에 이걸 들어보니까 녹취록에 이상한 대목들이 많아요. 그 신모 기자가 훨씬 언론사 대선배거든요. 예. 근데 김만배 씨가 자기를 지칭하면서 형이 많이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그 대목들도 그 중간에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짜집기한 의심까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선배한테 할 그런 말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네. 자기 손아래 후배한테 얘기하는 말투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를 예. 숨기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자막 처리를 한 것도 있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건 거꾸로 이걸 우리라고 의식적으로 어떤 이 캄프라치하는 이 자막들이 뉴스타파 보도해 보니까 많이 있어서요. 예. 뉴스타파도 이거를 알면서 어떻게 한 건지 그건 오히려 이건 수사감이라고 봅니다. 수사감이다. 수사감이란 말씀이 무엇을 가지고 예. 짜깁기 조작이면 수사감이죠. 짜깁기다. 예. 증거 조작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SNS 밤새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요. 예. 어제 잘 잤고요. 이제 예.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밤새 있었던 거 내가 어저께는 녹취록을 다 들어볼 그게 없었는데 예. 아침에 이걸 들어보고 또 들어본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고요. 또 네. 밤새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추천 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간 흔적들까지 있어가지고 예. 아마 이거 막판 선거일 3일 앞두고 6개월 동안 묵혔던 녹취록을 지금 깠다는 건데요. 자칫하면 이게 민주당이 후에 그 자신들의 진실성이 또 무너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뭐 쉽게 말하면 역풍각입니다. 그럼 이 뉴스타파 보도 정밀 분석해 보시니까 짜깁기 흔적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네. 결론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보도의 초점은 사실 윤석열 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건 그대로 수사하면 되고요. 예. 저는 뭐 부산은행 수사 자체가 뭐 충실했다 부실했다 그거 자체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네. 자금이 부산은행 자금이 들어왔든 시베리아 은행 자금이 들어왔든 그것은 업자들이 자금을 끌고 온 거에 불과하고요. 네. 대장동 의혹의 초점은 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화천대유라는 민간 업자에게 조 단위의 수익을 몰아줬냐 이게 문제지. 이 사업자들이 그 차입하는 융통 자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거는 부산저축은행이든 시베리아 은행이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시바리 은행까지 말씀하시고 저기 뭐 그렇더라도요. 사실 그 원희룡 부장께서는 대장동 일타 강사셨는데 어떻습니까? 대장동 특검 이거 저번에 TV 토론에서도 그 양 후보 간에 뭐 서로 뭐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사실 윤 후보께서 정확한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입장 정리는 확실히 된 겁니까? 기가 막힌 건데요. 예. 그때 윤 후보의 워딩이 뭐였냐면 네. 작년 9월 달부터 특검하자는 거를 민주당이 전부 상정도 안 해주고 또 성남시 의회에서 진상조사하는 거는 민주당이 전부 반대해가지고 부결시켜 놓고는 대선 이제 며칠 남겨놓고 특검하자 그러니까 참
어의 상실 기가 막혀서 아하. 말을 못하고 그 후에 아하. 아니 얼마든지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예. 왜 그 잠시 어이없어서 말을 차마 말을 못 이어가는 그 몇 초 그걸 가지고 정반대로 뒤집어 씌우는 거. 야 역시 이 뒤집어 씌우기의 예. 달인들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앞뒤 맥락 자르고 그렇게 일부 먹히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이 덮어씌우기의 기술 어떤 시범 사례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결론은 대장동 몸통은 뭐 이재명 후보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 그거 뭐 도장 찍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가서 도장 찍었습니까? 예. 유동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입니까? 왜? 자기가 도시공사 임명하고 거기에서 호주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일사천리로 그 수익 환수 조항 없애면서 하고 임대 아파트 다 없애고 그래 놓고는 왜 그 몸통을 왜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예. 자금이 어디서 왔냐 업자들이 그거 물론 그것도 뭐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예. 곁가지를 가지고 몸통이라고 우기는 이게 사람들이 그걸 진지하게 솔깃하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예. 약간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